네, 매섭게 불었던 찬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모처럼 전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기상 전망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좀 따뜻했다고 느껴졌었는데 어제랑 오늘 아침은 또 상당히 추웠거든요. 자, 요즘 기온이 상당히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이번 주 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영상 한 8도까지 오르면서 많이 포근했었는데요. 네.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중부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추위는 아니지만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완전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과 대전이 영상 7도, 광주와 대구는 1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날이 유지가 되겠고 특히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의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공기들이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도 왔고 한방눈도 내렸고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나 눈 소식은 없나요? 네, 지난주에는 정말 날씨가 좀 요란스러웠는데요. 네. 포근한 날씨 속에서 제법 많은 겨울비가 내리다가도 그 바로 다음 날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좀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쯤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오전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금요일 밤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는 포근할 거기 때문에 네. 눈이 내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다만 산간지방에서는 눈발이 좀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행을 계획하셨다면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는 당연하겠죠. 아무리 포근하다고 하더라도 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날에는 그래도 같은 기온이라도 더 춥게 느껴지고 어떤 날에는 조금 그래도 덜 춥게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자, 원인이 혹시 좀 있습니까? 네, 일기예보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주 대비를 단단히 해서 나갔었는데 또 막상 나가보면 네. 실제로는 좀 덜 추운 날이 좀 맞아요. 있고 또 반대로 기온이 덜 떨어진다고 해서 나갔는데 막상 나가면 아주 추위가 심할 때가 네.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찬바람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수온주가 영하권을 보이는 날씨에서는 찬바람이 더해지면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온이 영하 5도일 때 바람이 초속 6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 10도이고 바람이 초속 2m로 불게 되면 체감 온도는 그대로 영하 10도에 머물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 체감 추위는 기온보다는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가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체감 온도를 올리려면 두꺼운 겉옷 하나 걸치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겠고 내복이나 카디건 등을 껴입으면 찬바람으로부터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목도리와 장갑 또 모자 같은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해대교에서 화재가 났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이 난 원인이 낙뢰라고 하던데요. 네. 겨울철에 이 낙뢰가 원래 좀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네, 먼저 낙뢰가 발생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낙뢰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번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 번개는 통상적으로 구름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름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상태의 입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물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고 또 이 두 상태의 중간 정도 되는 빙정이라는 입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모여드는 전하,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얼음의 경우에는 양전하가 모여들게 되고 빙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음전하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물질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전기적 성질들이 부딪히면서 바로 번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게 통상적으로 마른 하늘에서는 번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구름이 아주 잘 발달하는 여름철이나 또 우박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늦봄에는 번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겨울철은 여름에 비하면 낙뢰 발생 빈도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구름만 잘 발달을 하게 된다면 낙뢰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겨울철은 여름에 비해서 낙뢰가 발생할 확률은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청에서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낙뢰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혹시 관측에 뭐 기상청에서 누락이 생겼거나 또는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 겁니까? 네, 이번 서해대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경입니다. 3일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과 중부지방에 한방눈이 펑펑 내렸던 날인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눈구름이 발달을 했으니까 낙뢰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네. 또 가장 가까이에서 발생한 낙뢰가 화재가 나기 전인 오후 5시 50분쯤 화성시 인근 해상과 평택 부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해대교와 최소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또 서해대교가 아무래도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혹시 관측이 잘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인근의 낙뢰 관측 지점이 서산과 수원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상 관측망은 한쪽 관측망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른 관측소가 그 어느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는데요. 서해대교 같은 경우 이 두 관측 지점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과 수원 관측 장비가 모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관측이 누락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화재가 낙뢰라는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